네, 12.3 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권영세입니다. 네. 자, 방금 보셨듯이 지금 일단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입장을 정리하고 계신지 좀 말씀. 뭐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나 우리 뭐 당 지도부에서 당연히 이렇게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호히 거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그 사법적인 처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 법원으로 향했던 이 유튜버들 가운데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이미 분명하지만 당연히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예.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가 당 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이제 소위 좀 강경한 우파하고 거리두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어떤 세력하고 특별히 거리두거나 말거나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 어떤 특정한 주장이라든지 특정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서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네. 뭐 나머지 좀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럼 뭐 당연히 또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그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잘잘못을 가려야지. 예, 뭐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건 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또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할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으로 뭔가를 재단하기보다는 예, 예. 어떤 메시지나 예. 행동의 의미를 봐서 판단을 그때그때 달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사실 거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도 이게 세력으로 나눠서 이게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이거는 뭐 절대 모든 면에서 다르다 이런 식의 그 양극화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고 그러는 자세가 진보든 보수든 이 모든 면에서 모든 그 진영에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했다는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 선물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좀 고생을 하신 분들한테 의례적으로 해온 데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우선 전임 대표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선물을 안 하고 뭐 불위독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 설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가 네. 그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요즘 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선물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그게 기준이 되면은 또 특히 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하자.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무안 내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무안 지역의 어려움이 컸으니까 이 선물한 내용이 무한 특선 김인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선물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 민주당한테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고발당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분들도 좀 넣자 해서 넣었는데 각자 그렇게 이 선물을 지금 선관위가 주장하는 거 외에 선물하는 거는 여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선관위가 공정하고 현명한 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논란이 예, 있긴 예. 한데 그 부분 괜찮다는 뭐 말씀이신 거죠?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알겠습니다. 수령한 일부 유튜버들이 선물을 돌려주겠다 지금 예. 이런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예, 그 뭐 부분은 그런 어떻게 부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그 자유로운 결정이겠지요. 결정은 존중한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3차 변론기일도 있었습니다. 예, 예. 앞서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윤 예. 대통령이 한 6분 정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거든요. 그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이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기회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공수처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좀 얘기가 다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본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런 거에 일환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서부지방법원과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발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뭐 어떻게 진행을 좀 시키실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고발하는 건 아니고 아마 원외위원장 네네.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뭐 실제 고발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수처의 이 지금 수사 행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치소에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구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어저께는 시도를 네. 오랜 시간 했었지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적법한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몇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또 가가지고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강제 구인해봤자 진술 거부할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대통령을 좀 욕보이는 것 외에 네. 다른 의도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면은 그거는 뭐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는 그래서 안 받고 헌재 심판 가서 변론을 하겠다. 지금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신데 어제 뭐 비상계엄 정보에 대해서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답변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 내용 뭐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는 저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그런 주장과 또 그에 배치되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헌법재판소나 그리고 또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네. 법원이 나름대로 이 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 결정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일단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테고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조기 대선 무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당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뭐 준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헌법재판관 결정이 이제 막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끝나더라도 그 결론이 어디가 될지를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당이 이제 좀 튼튼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게 하면은 그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집중하더라도 뭐 우리가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뒤에 질문은 뭐였죠? 두 번째는? 윤 대통령과의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설정.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시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했던가요? 뭐 그런 네, 일이 있었죠. 근데 저희는 그런 조치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당은 뭐 그렇다고 아니다. 해서 우리 윤 대통령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윤 네. 대통령께서 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잘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윤 대통령을 과거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출당을 시킨다 그래서 그게 절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이렇게 자기적으로 뭐 절연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탄핵의 강, 이른바 탄핵의 예. 강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 전략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탄핵의 강을 넘길 때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탄핵 뭐 전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잘못된 행태들을 고침으로써 넘어가야지. 네. 그 주인공이 된 한두 분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배제를 시켜가지고 탄핵의 강이 넘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지율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추세가
계속된 상승 예, 예. 추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특히나 이제 공교롭지만 비대위원장 되시고 난 다음부터 시점이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던데요. 그게 공교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금 공교롭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희들이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우리 당에 대해서 그 점차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고 네. 또 우리 당이 그 제대로 그 지지를 받을 이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뭐 한순간에 그 사라질 수도 사라질 있다라는 수도 그런 있죠. 위기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이 높아진 데는 과거 이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학습 효과 같은 학습 것도 효과.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큰 거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어떤 실망 내지는 반감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이 지지로 넘어오게 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 계엄 이전에도 뭐 줄 탄핵, 줄 특검 해가지고 네네. 어떤 면에서 전국에 혼란을 그 초래했던 그런 그 핵심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한 여당이니까 우리 당에 대한 그 뭐 책임 문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라든지 전국이 안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대통령도 직무정지에 계시고 사실상 국정의 상당 부분을 야당이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그 야당이 계속해서 뭐 특검하고 무슨 뭐 탄핵 계속해서 하고 그 절정이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고 보는데 네. 안 그래도 이 정부 전체가 힘들어서 바깥에 어려운 국제사정하고 더해서 우리 경제나 민생이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핵마저 탄핵을 해버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 반감이 걱정과 있을 것이다. 반감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국정과 또 의회가 굴러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야당의 그런 국회 활동에 대해서 예, 좋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지 그리고 않는 지표다. 조금 전에도 이 지역화폐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우선 뭐 작년에 이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에서는 지역화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엄청 우리 예산을 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는 새해 되자마자 바로 또 뭐 예산을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또 추경 예산의 주 목적이 지역화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실제 우리 내수라든지 우리 그 민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이 효율성에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응징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반사적 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이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네. 정말 국민의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특검 문제 어떻게 네. 할 것이냐,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야당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저희는 내란 특검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엄 네.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가지고 2월 한 3일 정도에는 기소가 되게 됩니다. 뭐 이제 일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자 뭐 3일, 뭐 왔다 갔다 5일, 뭐 할 수 조금 더 얘기는 미룰 좀 수가 있습니다. 있겠지만 이뭐 적부심이 청구돼서 좀 기간이 연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2월 초에는 네네, 맞습니다. 기소가 될 텐데 네. 이게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래도 그 특검법은 뭐 한 3월 이후나 실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그렇죠. 되겠지요.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 특검이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게 특검인데 수사 다 끝난 상태에서 특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조항 중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